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배출가스의 입자상 물질의 시료 채취 방법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보시면은 이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그런 시험 방법이고, 그 다음에 등속 흡입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. 배출가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 올라가는 속도랑 동일하게 흡인을 한다, 이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고, 요게 이제 90에서 110%의 범위에 들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자, 표준 상태의 건조 배출가스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0도씨 1기압 건조. 자, 그 다음에 간섭 물질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 습도와 부산물에 의한 측정 오차 이렇게 돼 있고, 습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습도에 대한 간섭 물질 방해를 좀 제외해야 되고, 부산물 있죠? 이런 것들 오차가 일어날 수 있다. 자, 그리고 분석기기 및 기구에서 반자동식 시료 채취기 되어 있습니다. 보면은 이 흡입 노즐, 흡입관, 피토관, 여과지 홀더, 여과지 가열장치, 인피니어 트레인, 가스 흡입 및 유량 측정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형, 2형 있는데 여기에서 그림에 즉 여기가 이제 뭐 1형, 2형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지금 측정을 할 때 딱 세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나중에 혹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기 자가 측정 쪽에 이제 업무를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볼 수가 있는데,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측정 분석사 같은 경우에 물어볼 수 있겠지만, 대기 환경 기사에서는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은 조금 약간 덜 나오고 있죠. 근데 이제 노즐 이런 거 3mm를 5로 바꾼다든지, 그 다음에 30도인데 뭐 45도로 바꾼다든지, 이런 부분들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측정 위치, 측정공 되어 있는데, 일단 뭐 완만한 데서 가야 되겠죠. 급격한 부분은 피한다. 그 다음에 쉽고 안전한 데,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수직 굴뚝의 하단, 굴뚝이 이렇게 생겼죠. 여기에 8배 이상, 이거의 8배, 그 다음에 요거의 2배요. 요 직경의 2배의 어느 한 지점을 선정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좀 어렵다, 그리고 이제 접근하기도 힘들다 하면은, 이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이제 있다 하면 하부 내경의 2배 이상, 요거의 2배, 그 다음에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넓어졌죠?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도 가능하다. 자, 그 다음에 굴뚝 직경 환산입니다. 요거는 이제 환산 직경해서 a 플러스 b분의 2ab, 이거는 사각형의 굴뚝을 상당 직경 구하는 거랑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b분의 2ab로 산정을 한다 이거고, 측정점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굴뚝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4.5m를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20포인트까지, 그 다음에 소규모다 0.25제곱미터 이하다 그러면은 대표 한 지점만 측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, 굴뚝 직경 2R이에요. 1에서 2, 2에서 4, 4에서 4.5, 4.5 초가 돼 있어요. 반경의 구분수가 1, 2, 3, 4, 5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이게 몇 개냐 이 얘기죠. 그 다음에 측정 점수가 곱하기 4예요. 다 이렇게 시험에 요 부분이 물어볼 수 있어요. 요 부분 이렇게 1, 2, 3, 4, 5고 곱하기 4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이렇게 되는데, 요거까지는 사실 지금은 좀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. 그리고 유속이 분포와 비교적 대칭을 이루는 경우, 수평 굴뚝은 수직 대칭 축에 비해 2분의 1 단면을 취하여 측정 점수를 2분의 1로, 수직은 4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. 수직은 4분의 1, 수평은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. 절반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. 얘는 4분의 1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굴뚝 단면이 뭐 사각형인 경우에 뭐 이렇게 구분된 한 변의 길이 나와 있고,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지점 수는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사각굴뚝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측정점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지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똑같이 2분의 1, 4분의 1, 뭐 소규모인 경우 한 지점만 가능하다.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. 등속 흡입 개수라고 하는데 90에서 110%, 요게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90에서 110% 이내의 범위가 등속 흡입 개수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배출가스 중 수분량 측정 방법이에요. 수분의 양이에요. 그러면 이 MA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MA가 수분의 질량이, 흡수된 수분의 질량. 그러면 질량이니까 g이겠죠? 얘는 뭐겠어요? 18이. 물의 분자량이지, 얘도 g이죠? 22.4 리터죠? 그래서 약분을 해서 다 뭐로?
부피에 대한 단위로 다 바꿔줄 거예요. 밑에도 마찬가지야. 여기는 해당되는 건조 공기의 부피.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흡습된 수분의 부피가 되겠지. 그럼 둘 더한 거분의 물이니까 전체 가스 중에 이 수분의 양은 얼마나 있냐,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건조가스에 수분에 대한 가스량을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습한 가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습식가스를 미터를 할 때는. 근데 건식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물에 대한 건 고려가 안 돼요. 그래서 여기는 포화중기압, 수중기압에 대한 고민이 없고 바로 여기 수분에 대한 양, 공기에 대한 양, 건조 공기, 그 다음에 여기가 수분에 대한 양, 여기도 수분 해서 곱하기 100, 전체 수분량이 어떻게 된다. 그래서 요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또 산정을 하는, 유량을 산정한다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. 자동 측정법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. 뭐 기계 딱 집어넣으면 바로 틱 튀어나옵니다. 유속 측정 방법도 있는데 V는 C 루트 R분의 EGH,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이 정합과 정합을 이용해서 동합을 선정하고 그 동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, 시험에서는 이제 동합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제시가 될 거예요. H가. 자, 그 다음에 배출가스 중 휘발성 유기화물 해서 VOCS 시료 채취 방법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파과 부피, 그 다음에 5% 이상을 차지할 경우 부피를 얘기한다. 시료 채취 장치에서 채취관, 밸브, 응축기 및 응축 스트랩, 흡착관, 유량 측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특히 흡착관 같은 경우에 여기 안정화를 할 때 이렇게 셀륨 질소 요걸 쓴다 이거죠. 자, 그 다음에 시료 채취 주머니법 되어 있는데,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머니가 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다 담아올 거냐, 진공 흡입 상자에다가 담아올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료 채취에 대한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. 자, 우리가 앞에 총칙에 대한 부분이 있죠. 요거 이제 좀 중요했고, 그 다음에 시료 채취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읽어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고 바로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볼게요. 감사합니다.